안녕하세요. 1초의 승부사입니다. 모처럼 지수가 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에서 상당히 답답한 답보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 근처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그러한 상승장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지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내수 관련주 중 전통 산업주들이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음식료라든지 그 다음에 섬유유복,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이러한 업종 내에서 개별주들이 시세를 상당히 많이 낸 종목들은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로 반전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개별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소외되었던 전기전자, 철강, 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에 영향을 받아서 며칠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을 주축으로 해서 상당수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올 들어서 최고점이 5월달에 2022.59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2025.41포인트, 그러니까 올 들어서 최고치를 갱신했다가 종가 약간 밀려 2020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그런데 2020포인트는 일단 사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감 무렵에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이 둔화되면서 윗골이 달린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또 횡보 양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7월 15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선물을 11,272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락하다가 외국인들이 하루에 선물을 10,000계약 넘게 매수한다.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지수 반전의 전환 포인트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25,000계약 넘게 매도하다가 갑작스레 하루에 10,000계약 넘게 청산한다 할 경우에는 시세 흐름이 상방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13,010계약, 1,310계약이죠. 1,310계약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6,093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18,670계약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망을 본다면 주봉상으로는 채널, 상승 채널을 일단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60포인트를 넘었어야만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을 볼 가능성이 많지만,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 상황이 더욱더 좋아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비차익 거래에서 약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배당을 받기 위해서 비차익 거래로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구도는 2000포인트에서 2670포인트 이 구간에 매물이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마다 기관성 매물,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환매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두들기가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206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전개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전 지금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 왜? 외국인들이 선물을 23,000계약 넘게 매도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수로 전환되고 있고, 현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결국은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옵션 주식, 그리고 개별 종목 선물, 그 다음에 1초 승부사의 수익 모델,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관심주 한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세는 따분한 박스권장이 지금도 박스권이 연장선상에 있죠. 아직까지 고점을 완전히 상향 탈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수 이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주가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품이 아주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이 있죠.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별 주식 선물도 최근에 거래가 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이라든지 통화 선물 중에서 요즘 유로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유로와 엔화. 그 다음에 금리 선물. 그 다음에 돈육, 금 선물 등등해서 상품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을 주력으로 하되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까지 같이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종목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선물 포인트가 깔끔할 경우에는 선물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선물 매매를 하다가 종목이 또 멋진 종목이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주식과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주식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수 올라간다고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것이죠. 코덱스 레버리지. 주식은 일단 대세 흐름상으로 상방 추세를 볼 때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주식.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코덱스 200이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코덱스 인버스가 있는데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수와 수익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1% 상승하게 되면은 코덱스 200도 1%를 상승하게 됩니다. 1% 상승하면은 똑같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수와 똑같이 이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빠질 때는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수 곱하기 2.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1% 상승했다. 종합지수가 1% 상승했을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상품은 2%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2% 수익. 그런데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20억이고 이렇게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종목들이 대형 우량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타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은 상당히 따분한 양상을 보여왔고 대다수가 계단식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매매를 해보니까, 물론 장이 이렇게 급상승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 낼 수 있고, 장중에 이 등락폭을, 수익으로 연결을 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월 수익을 한 3%에서 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에서 5%. 3%도 큰 수익이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순수하게 복리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36% 되는 거예요. 36%. 그죠? 근데 만약 복리를 계산한다면 40% 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매매를 해보면은 이 3% 수익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3%. 근데 목표 수익률을 3% 잡으시면은 장이 조금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질 경우에는 5%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10억, 1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 같으면 300만 원 버는 거죠. 300만 원. 그런데 10억이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10억이면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10억이면 3천만 원. 제가 앞으로 이제 주력으로 할 상품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한 달에 3%에서 한 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매매하는 방법.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죠. 일종의 그 펀드 상품이 펀드 상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인버스. 그런데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서는 인버스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수가 1% 정도만 오르고 내리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1% 같으면 20포인트에 해당하니까 20포인트 오르고 내리면 급등급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 빠져야 1% 수익을 내는데 정확하게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지에서 팔지 않는 한 0.5% 수익을 내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와가지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막 계속 행보하다가 이 라인을 강하게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어떤 강한 하락 파동 국면이 포착이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인버스라는 상품을 활용을 하되,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근데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4월달하고 7월달에 배당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산 운용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게 주식하고, 주식은 이제 올라가야 수익을 내는 거죠. 주식. 만약에 지수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내가 장세의 흐름은 기가 차게 보는데 종목은 잘 안 되더라 할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그럼 앞으로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10% 가면 10% 수익 내는 거죠. 20% 수익 내는 거죠. 지수 곱하기 2니까. 그렇죠? 그 주식 계좌는 주식과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 계좌는 선물하고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제가 개별 주식 선물은 제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25개 종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잘만 활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에요. 선물, 옵션, 주식 선물 계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자,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이, 야, 전체 흐름은 지금 맥짐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종목별로 보니까 맥짐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급등 징조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빠지는 흐름인데 한두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강하게. 그럴 경우에 주식 선물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한 종목이 이제 크게 빠질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할 경우에는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양방향 게임이니까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은 양방향 게임이죠. 그래서 전천후 상품이다. 그래서 활용만 잘 하신다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적에 제가 수익 모델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수익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익 모델이 있어야 돼요. 수익 모델이. 선물 옵션은 정확한 맥짐이 있어야 성공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의 경우에도 그런 나름대로의 모델이 없고서는 성공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개별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뒤늦게 개별주 간에서 막 따라 붙으신 분은 순식간에 20% 손해를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보니까 비금속 광물 중에서 하한가 맞으면서 오늘까지 이게 하락 여파가 이어지는 종목도 다수 있던데, 좌우지간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장이 아주 좋은데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개별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은 달러 지수를 보니까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더라.
그래서 약간 숭고리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소형 개별주에서 이익을 내신 분들이 그 다음에 대형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집이 가벼운 것을 먼저 이렇게 공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은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식은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종목이 막 수천 개 다르잖아요. 그 종목들 다 취급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코덱스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주식 선물 25개 종목이 있거든요. 25개. 그거하고 또 한 1, 2개 정도 우량한 종목들을 해서 한 50개 정도 안으로 그 우량주를 압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그 대상을 펼쳐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거기 순간적으로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우량주 몇 개 종목 가지고 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지가 않아요. 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풀 베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몇 프로 먹다가 한 번 또 크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손절을 2,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몇 점만 잡아 들어가면은. 그리고 주식은 일단 대세의 흐름이 중요하다. 대세의 흐름. 상승 국면에서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떠내려가는 하락 국면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건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마인드가.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경기가 아주 나빠가지고 막 지수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서서히 바닥 국면을 탈출해서 상방적으로 방향을 틀 때 이때 진입해서 2, 3년 동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10배, 20배 막 올라가거든요. 10배, 20배. 그것을 몇 번 이렇게 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떠내려가는 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개별 중에서 막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나 확률상으로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이야기죠. 왜? 지수가 상승 국면을 보이는 이런 패턴에서는 7, 80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지수와 연동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수가 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다수 종목들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지금은 어떤 국면? 지금은 자 집에서 주봉 한번 봅시다. 주봉. 쫙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보이고 지금은 이게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벗어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 다음 날도 지수가 오른다면은 일단은 조금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 다음 날 만약 지수가 한 4, 5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들어서는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죠.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동안은 그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 중장기선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은 지금은 서서히 한두 종목씩 중장기선 위쪽으로 탈피하는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은 그 거래가 뭐 하루에 5만 주에서 뭐 1, 20만 주 안팎의 그 개별주들이 좀 이렇게 장을 주도했지만은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그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도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패턴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은 계절이나 유행 따라 변하는 패턴과 같다. 항상 여러분들은 종목을 귀퉁이에 있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에 기웃거리시면 안 돼. 그건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재수 좋으면 다음날 당장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1년 이후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1990년도 말에 그때 인터넷 발행을 해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그때 많게는 적게는 몇 답을 해서 많게는 거의 100배까지 막 시세를 냈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대세 국면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습니까? 해운주,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중공업 관련주. 그 다음에 철강화학, 대중국 관련주들이 이것도 적게는 몇 배에서 또 몇십 배까지 막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 그 투자자들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이 종목 안 사. 많이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저평가 되었네. 많이 빠졌으니까 뭐 더 빠지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이 이제 바닥 국면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탈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극도로 나빠지지 않거나 재무 상태가 크게 부실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름세로 반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히 건드리시면 안 돼. 종목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수급이 뒤따르지 않고 지금 흐름상으로 볼 때 아직도 뭐 수개월 정도는 더 기어야 되겠다 하는 종목들은 빨리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 장세의 흐름을 이제 간파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지 테마, 그 다음에 현재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해서 동반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종목들이 엄청 많으니까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날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한 100개, 200개씩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차트 우량주. 막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랄지라도 꼭지 잡고 빠지는 종목, 이건 우량한 종목 아니거든요. 제 기준은. 자, 차트 우량주. 차트가 멋들어진다. 그럼 일단은 관심 대상권으로 끄집어내. 차트가 멋지다. 관심 종목으로 끄집어내서 이 종목들이 20, 30개 되지 않겠습니까? 20, 30개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들어요. 기본적 분석. 그럼 기본적 분석도 막 이런 분들이 뭐 이것저것 다 세세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차트 속에 다 녹아져 있어. 실제 그런 게. 그럼 20, 30개 종목을 압축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최고 중요한 게 성장성, 뭐 실적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제 기준은 안전성. 이 주식 안전한가?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다 봐야 되겠지만은 먼저 안전한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유보율이 100%밖에 안 되는데 부채비율이 200%다. 그럼 돈 벌어가지고 빚 갚기 힘들어요.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가지고 회사가 성장률이 상당히 어렵다니까. 그 유보율이 적어도 뭐 1000%든지 유보율이 크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뭐 100% 미만. 그럴 경우에는 재무 상태는 좀 안전하다 보면 되겠죠. 물론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회사에 유보된 유보율이라면 그거는 성장성에 도움이 안 돼. 그러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유보율도 매년 증가한다 할 경우에는 장사를 잘해가지고 번 돈을 회사에 계속해서 유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보율을 보고 그 다음에 성장성 일단 매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매출이 늘어나야 거기서 이제 수익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0% 이상 되면 상당히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10% 이상 되면. 지금은 1년 은행 정기예금이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 이상만 돼도 일단은 보통이라 보시고 10% 이상 된다. 20% 이상 된다.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다 20%, 30% 돼. 그럼 1억을 투자를 해서 연간 2천만 원, 3천만 원 번다니까 엄청 버는 거죠. 엄청 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1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은 50% 벌고 100%도 벌겠죠. 그러니까 회사 운영은 훨씬 낫네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만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 두신다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손실 짧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투자의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서, 딱 종목을 매수했는데 한번 걸려들었다. 시장의 그 중심에 서 있다 할 경우에는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분봉이나 일봉 보시면 안 돼. 주봉이나 월봉 보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부를 보러 가셔야 된다고. 성부를 보러. 그래야 거기서 5배고 10배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5배, 10배 내가지고 그 다음 타이밍에, 물론 몇 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 다음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더 10배, 5배, 10배 수익을 낸다면은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일단 수익은 길게, 걸려들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되고, 손실은 짧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하에 들어갔는데 그 기준이 무너진다, 깨진다 할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죠, 손절. 근데 대다수는 수익이 나면은 벌어놓은 것이 도망갈까봐 얼른 수익을 챙겨버려요. 수익을 빨리 확정을 지어버린다고. 손실은 어떻습니까? 손해가 나면은 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장 좋다는데 뭐 더 이상 많이 빠지겠어? 더 빠지면 물 타지? 그 물 타는 사람 치고 주식 잘하는 사람 없이.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지. 왜? 이거보다 좋은 주식이 있는데 왜 자꾸 안 되는 주식이 자꾸 그 추가로 지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단가나 제가 빠져나오려고 해? 차라리 좋은 종목에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죠. 그죠? 그래서 한번 걸려들면은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한번 승부를 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기준의 차트를 보고 이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뚫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 눌목이 깊게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올라가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장중에 트레이딩 매매를 하더라도 저지간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이 무너질 경우에는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올 하반기는 참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주식 선물 이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박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기본적으로 뭐 몇 배에서 500배, 600배 나온 그런 자리들, 그런 구간들 제가 말씀을 막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몇십 배 정도의 그 시세가 한번 분출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은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 보면 딱 붙어 있어. 각 200씩 다 붙어 있다고. 이것은 힘이 응집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응집. 이것이 응집되면 언젠가는 위로 무너지든 아래로 무너지든 방향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우리 잘 활용을 한다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은 외국인들은 상방이야. 콜 매수, 풋 매도, 방향이 상방이거든요. 기간은 양 매수로 하방 비중이 약간 높은 스트립 양매수 전략. 외국인은 추세적 상방 포지션. 개인들은 하방 비중이 높은 스트립 양매도 전략이에요. 자, 지금 왜 그러면 최근 장이 계속 답보 상태를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양매수를 하나, 그리고 상방 쪽으로 배팅을 하나. 지난 월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했어요. 물론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한번 틀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가격이 싸거든. 지금 옵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면은 몇십 배는 금방 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양매도에 길이 들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양매도 치는데 한번 걸려들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옵션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양매도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 달 정도 양매도 거기서 좀 수익 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은 승부를 준비해야 돼요. 승부를. 한 판의 승부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승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 옵션이 대박이 났던 구간들을 보면은 2005년도 그랬고 2007년도 그랬어요. 매달 적게는 10배에서 70배 났어요. 추세 매매. 옵션도 추세 매매가 가능해요. 지금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추세 매매가 불가능했지만 2005년, 2007년 그런 대세 상승 국면을 보면은 추세 매매가 돈을 크게 벌어줬어. 예를 들어서 300만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300, 예를 들어 뭐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한다. 그럼 10% 뛰가지고 300만 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리면 억대 이상 버는 거예요. 제대로 걸리면. 그런 게임이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올 가능성이 있다. 추세가 제대로 쓰면은 지금은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는 자만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크게 벌었다 하잖아요. 그 사람 운이 좋았어. 어느 날 갑작스레 번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엄청난 인고를 겪으면서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돈을 날려먹으면서 그런 배운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해서 수익을 버는 거예요.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벌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 지금은 서서히 이제 그런 큰 기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선물 옵션, 선물. 어렵잖아요. 선물 옵션. 자, 선물 옵션 저도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했는데 참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매력적인 상품인데 이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것만큼 또 쉬운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낮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거. 단순한 것은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것을 갈고 닦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놓은 결론이 단순 그 자체예요. 단순 그 자체. 화면이 복잡하다. 그 사람 실리가 않는 거예요. 아주 매매는 단순하게 해야 되는 단순하게. 자, 선물이 뭐냐? 선물 옵션은 파생 상품이죠. 현물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서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파생되었나? 코스피 100 주식에서. 자, 종합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내에 있는 전 종목을 묶어가지고 지수화시키는 것이 종합지수죠.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내에 구성되어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우량한 20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수화시키는 것이 코스피 100 지수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이 크다.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가치 합이죠. 그 기업의 가치 합이 우량한 그런 업종 대표주를 200개를 묶어서 지수화시키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인데 여러분들은 선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샀다 팔았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을 깊이 알아가지고 대학 강단에 쓸 것도 아니고 실전에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만 축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가증권 시장 내에 구성되어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우량한 200개 종목을 묶어서 지수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그 선물이 그 본래의 기능은 이 선물, 이거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더라도 지금 1시간 정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그럼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선물은 사모되는 거거든요. 그 지수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양방향 매매. 이거는 방향성 매매죠. 장중에 흔들면서 가든 뭐 바로 가든 좌우지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가면. 그 최근에는 진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선물 이제 그 0.5피고 이렇게 막 단타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추세가 좀 서기 시작하면은 그 일봉을 보고 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선물이 일단 예를 들어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10포인트 정도는 움직이거든요. 그럼 10포인트면은 계약당 약 500만 원 정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프리미엄이 저렴하고 옵션 만기 가까이 접어들 경우에 그 며칠 사이에 만약에 선물이 10포인트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은 옵션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그 시세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구조상. 자, 그 다음에 그 옵션은 방향성 게임, 방향성과 변동성 게임이에요. 아무리 변동을 이렇게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방향이 첫째는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변동성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변동성, 전문가들이 이제 막 그 시황할 적에, 다음 주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조정받는다는 건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 변동성의 그 기본 개념은, 변동성은 조정받는 의미가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2007년도에 지수가 이게 급등할 때도 변동성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급증할 때 그때 보면은 배가값, 옵션을 보면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배가값이라고 했어요. 그 배가값에 영향을 받아서 옵션 프리미엄이 막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배고 100배고 막 나는 거예요. 2007년도 대세 상승문에서 그 당월물이 그때 막 600배 터지고 했잖아요. 차월은 50배 나고. 그래서 옵션은 방향성 플러스 변동성입니다. 자, 옵션 이 설명하려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옵션이 뭐냐?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쉽게 하면 프리미엄을 사고 판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러나 지금 출세가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는 상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관리비만 내고 쓰라는 그런 그 상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옵션은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게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좋지 않아. 좋지 않아서 A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30평 기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현재 분양가가 3억이에요. 3억인데 예전 같으면은 뭐 분당이라든지 막 주변대 그 서울 도심거리에 분양하면은 막 프리미엄이 좋은 데는 막 1억 이상씩 붙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프리미엄이 없어. 그런데 이 3억짜리 그 분양가의 아파트에 500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이제 이렇게 좀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이게 자꾸 이렇게 그 정책을 시행한다 할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예상외로 부동산이 이게 좋아졌어. 좋아져가지고 이 3억 분양가 3억인 아파트에 500만 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하반기에 딱 되니까 이것이 1억까지 올라갔어. 1억. 그러면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33.3% 올랐죠. 1억이니까. 그런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프리미엄은 500만 원을 주고 내가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이 500만 원이 1억까지 올랐으니까 몇 배? 20배 올랐잖아요. 20배. 그러죠? 20배 올랐어. 그럼 옵션 매수자의 이 원리는 이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다고. 이 가격 구조가 0.01, 뭐 0.1, 1, 뭐 10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당 이게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하면 1,000원부터 1,000원, 만원, 10만 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짜리가 만원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막 올라간다고.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막 올라갈 때 많잖아요. 자, 또 하나의 그 개념은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매도는 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매도 그저게 한 달에 뭐 5% 이렇게 막 먹으려고 그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주식 하는 게 낫거든요. 주식. 자,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제가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 두 번째는 주택복권을 어디서 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뭐 국민은행에서 발행한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복권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지가 A고 그 다음에 1초의 성부사가 매입자 B. 그럼 국민은행에서 그 A가 복권을 발행해. 발행하는 사람은 매도자예요. 매도자. 그럼 사는 저는 매수자예요. 매수자. 자, 1,000원 가지고 제가 저기 복권 하나 사왔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이 A는 국민은행은 물론 복권이 뭐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등에 당첨되었다. 1등에. 그럼 국민은행 A는 매도자는 1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돼. 지불해야 된다고. 의무가 있다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수익은 어때? 수익은 1,000원에 한정이 돼. 만약에 그 B라는 저기 매수자가 복권을 한 장 사가지고 당첨이 안 되면은 2,000원은 이렇게 그 국민에게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1등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손실은 무한대야. 국민의 측에 볼 때는 손실은 무한대. 그러나 이 선물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1,0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이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무한대야. 무한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손실은 내가 1,000원 주고 그 복권 한 장을 샀는데 복권 아직 1,000원 돌려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손실은 1,000원에 한정이 된다고. 1,000원에 한정. 그럼 그 매수자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아까 저기 그 분양권 말씀드렸는데 내가 500만 원 주고 분양권을 분양할 수 있는 거 입주권을 확보를 했어. 그런데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 정부에서 막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좀 살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럼 내가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손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옵션을 이렇게 500만 원을 투자해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좀 많게는 300만 원 정도까지 날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걸려들면은 이것이 이익이 될지 목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시장 상황 따라서 그거 달라지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내일 장중에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무료 방송 오시면은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진입 포인트, 선물 옵션의 진입 포인트, 어떤 구간에서 집중 베팅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또 쉬어야 하는가, 그리고 종목도 제가 한두 종목 골라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좀 많이 놀러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한번 들어보셨어요?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이 상당히 그 상품이 조금 매력적인데 단점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 유동성이.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은행, 삼성물산, GS건설, 대한항공, 대우증권, SK이노베이션, KTNG, 이마트. 이 25개 종목이거든요. 25개 종목. 앞으로 더 늘어나요.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 개별 주식 선물,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계약당, 여러분들이 그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10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선물은 다 계약으로 따지, 계약. 개별 주식 선물도 한 계약 이렇게 따지거든요. 한 계약. 한 계약을 사면은 1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10주 사는 거 똑같아요. 성수가 10이에요, 10. 10배, 10배. 그래, 성수가. 그리고 개시 정거금률이 18%. 레버리지는 대충 한 5.56배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5.56배 정도. 자, 쉽게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오늘 5만원이다. 5만원이면은, 5만원 이상은 100원씩 움직이죠. 5만원 이하는 50원씩 움직이죠. 자, 100원씩 움직인다. 자, 현물 10주를 살려면은 50만 있어야 되죠. 5만원짜리 10주를 살려면 50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선물 한 계약을 사면은 5만원 곱하기 한 계약이 5만원이잖아요. 5만원 곱하기 10. 성수가 그 10배잖아요. 10 곱하기 0.18. 0.18이면 9만원. 9만원이면은 그 현물 50만원씩 사는 거 똑같아요. 9만원. 내 돈이 9만원만 들어간다. 9만원만. 쉽게 이야기하면, 선물 한 계약을 사면은 그 주식을 10주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주를 산다. 그런데 여기서 개시 증거금률이 18%이기 때문에
그 나누기 2 정도로 하시면 돼. 한 레버리지가 한 5.5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 장점이 뭐냐면은 호가 단위가 2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주식 5만원짜리 이상은 그 100원씩 움직이면은 1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100원, 그럼 5만 2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만 50원, 5만 100원, 5만 150원 이렇게 돼요. 2등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에 조금 이렇게 편리하다. 그 다음에 거래 시간, 거래 기간은 코스피 200주 똑같아. 이거 다 아시죠? 제가 뒤에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그 별도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면 세금이 없고 수수료만 지불한다. 주식은 0.3% 세금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죠. 왜? 1억을 사고 팔면 본전만 하더라도 수수료 제하고 그래서 30만 원 나가잖아요. 30만 원. 30만 원에 수수료까지 하면 거의 뭐 한 33만 원이 그냥 그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수수료도 싸. 그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SK 하이닉스를 한 1억 원 사고 싶다. 1억 원씩 사고 싶다. 내가 돈이 1억이 있어.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1억을 사고 싶다 할 경우에는 2천만 원쯤만 사시면 돼. 선물 2천만 원쯤만 사시면 된다고. 그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제가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LG 관련주들 대체로 강세를 보였죠. LG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LG 우선주가 LG전자 우선주입니다. LG전자 우선주. LG전자 우선주가 오늘 얼마로 끝났냐면은, 적은 것 같은데. 오늘 39,850원이에요. 38,950원인데, 850원인데, 고점이 38,800원이에요. 오늘 50원 높은 건 고가로 끝났는데, 그 고점 근처에서 약간 눌림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눌림목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보통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다면 10% 정도의 수익은 거뜬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